30년 전 죽은 그녀의 목소리가 내 방송에 다시 들려왔다. 라디오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타임머신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수십 년을 건너 다른 사람의 밤을 울릴 때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찬양이 되어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 박준호입니다. 올해로 49. 이 밤에 마이크 앞에 앉은 지도 어느새 15년이 넘었네요. 저는 매일 자정이 되면 이 도시의 수많은 잠 못 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잃은 사랑을, 누군가는 오래된 후회를, 또 누군가는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그리움을 제게 남기고 가죠. 사람들은 저를 밤의 목소리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 외로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아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이 유난히 짙게 깔려 있었어요. 스튜디오 천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오래된 방음벽 위를 스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낡은 장비에서 나는 철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자정 직전, 밤의 목소리 생방송을 준비하던 그때 프로듀서 민지가 스튜디오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오래된 마닐라 봉투가 안겨 있었죠. 평소라면 대본이나 사연, 원고를 들고 와 웃으며 말을 건넸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녀는 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거 방송 전에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는 오래된 종이의 색이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달아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봉투 앞면에 적힌 단 한 줄의 글씨가 제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을 입 안에서 되뇌는 순간 30년 전의 봄이 제 눈앞에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짧을지,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지 몰랐죠. 서진은 꿈이 라디오 DJ였어요. 방송학과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 다방 구석에서 녹음기를 들고 멘트를 연습하곤 했죠. 여기는 한서진의 밤. 오늘은 제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봄 햇살 같았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병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방송국 오디션을 나가기 하루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창밖에는 벚꽃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죠. 그 후 저는 라디오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꿈꾸던 무대를 대신 살아내겠다는 어린 마음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송용 연습 녹음, 1995년 라벨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시절 서진이 늘 품에 들고 다니던 그 구형 테이프, 이건 분명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것이었어요. DJ님, 이걸 틀어볼까요? 민지가 묻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테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무게는 놀라울 만큼 무거웠어요. 수십 년의 침묵과 미처 끝맺지 못한 인연이 고스란히 실려 있는 듯했죠. 밤 10시 58분, 오엔 AIR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스튜디오 안을 물들였고 헤드폰 너머로 심장의 박동이 들려왔습니다. 수천 명의 청취자들이 지금 이 순간 라디오 주파수에 귀를 대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듣게 될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서진의 밤이에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어요. 스피커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바람처럼 부드럽고 봄비처럼 따뜻한 그 목소리, 그녀가 떠난 이후 한 번도 다시 들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채워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했던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테이프 속 서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웃었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라디오에서요. 민지가 제 옆에서 숨을 삼켰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분명 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테이프가 지금 제 손에 오게 된 걸까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DJ가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제 목소리를 언젠가 듣게 되겠죠? 그땐 제가 없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는 거요. 스튜디오 밖 서울의 불빛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외로움 속에 머물고 있을 그 시간, 저는 그들 중 한 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녀는 마치 어젯밤 녹음한 사람처럼 생생히 제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준호 씨 당신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귓속에 남았죠. 그리고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이상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에 돌아가는 소리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마치 그 속에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했죠.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자기 필름이 이빨 맞물리듯 걸리며 내는 그 특유의 치익 소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잡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그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냄새 같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잔잔한 잡음이 마치 먼 기억을 헤집어 깨우는 듯했죠. 그리고 잠시 후 그 속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누가 듣고 계신가요? 누군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튜디오의 형광등 소음도 멎은 듯했고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그 목소리, 단 한 음절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분명 서진이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 번 마음에 새겨진 사람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죠.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제 안에 파문처럼 번졌어요. 다음 주 오디션을 위해 연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라디오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소리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 남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루를 혹은 한 사람의 외로움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니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제 안에 묻혀있던 돌을 건드리듯 흘러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눈앞의 풍경이 흔들리더니 어느새 1995년으로 돌아가 있었죠. 20살의 봄, 서울대학로의 한 카페 벽에 낡은 콘센트, 찢어진 포스터, 약간은 눅눅한 커피향, 그 시절의 빛과 온도까지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창가에서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새 테이블 떨어진 자리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며 부드러운 윤기를 냈죠. 오래된 오버사이즈 가디건을 입고 낡은 카세트 녹음기에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참 조용하고 진지했어요. 저는 시를 쓰는 척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사실은 글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녀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저는 20살짜리 문학과 학생이었어요. 실용성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늘 잔소리를 들었고 좁은 집에서 나와 하루 대부분을 카페에서 보냈어요. 어른들이 보기엔 철없는 나이, 하지만 제게는 모든 감정이 세상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죠. 그녀는 늘 오후 2시에 왔어요. 같은 커피, 같은 자리, 같은 녹음기, 그리고 늘 혼자였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의식 같았어요. 저는 그 시간이 되면 카페 한 구석 제 자리로 향했죠.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아무 대화도 없었지만 그 시간의 온도가 저를 숨쉬게 했어요. 매일 카페에 오는 남자가 한 명 있어요. 테이프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민지의 손이 입을 막았고 유리 너머에서 동우가 고개를 든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눈이 참 착해요. 그 한 문장에
30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20살의 봄과 47살의 지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 했어요. 그녀가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제 쪽에서 바라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몰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의 고독을 알아보면서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던 두 사람,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가끔 제 연습 소리가 들릴지 궁금해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서 실제로 말을 걸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숨이 막혔어요. 제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말라 있었고, 스튜디오의 공기가 너무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그 소망이, 그 조용한 바람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 위로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깔렸어요. 어쩌면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일지도 몰라요. 저는 문득 그날의 공기를 떠올렸어요. 창문에 반사된 햇살, 커피에 비친 그림자, 그리고 그녀의 옆모습, 모든 게 너무 선명했어요. 그녀가 병원으로 실려갔던 그날도 기억나요. 카페 주인 김 여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며 하셨던 말, 그 여학생,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졌다더라, 심장이 안 좋다던데. 그때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어떤 자격으로 그곳에 가야 하는지도 몰랐죠. 그저 제 마음속에서만 그녀를 애도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그녀의 부고를 들었어요. 테이프 속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걸 듣고 계신다면 제가 결국 오디션을 본 거겠죠. 아니면 제가 떠난 후에 누군가 이걸 찾아낸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누군가 들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손을 뻗으면 흩어지는 것처럼요. 민지가 눈을 닫고 있었어요. 동우는 헤드폰을 벗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어요. 그분께 전하고 싶어요. 늘 새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서 글을 쓰던 분께요. 제가 그날 용기를 냈더라면, 혹은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줬더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분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었어요. 이 대목에서 제 손끝이 떨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그녀가 내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내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테이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잡음 사이로 다시 소리가 났어요. 마치 그녀가 아직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마지막 숨결 같은 소리, 그것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얹었어요. 닌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는 송신 준비를 마쳤죠. 밤의 청취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누군가가 어쩌면 각자의 새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옛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놓쳐버린, 말하지 못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요. 테이프의 잡음이 다시 커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또 다른 목소리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기록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스튜디오 안이 고요했어요. 그 어떤 말도, 숨소리조차 섣불리 흘러나오지 못했죠. 단 하나,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잡음 사이로 아주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전과 같은 부드럽고 맑은 음색이 아니었어요. 마치 세월의 무게와 통증이 섞인 듯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목소리였죠. 그 속엔 꾸밈이 없었어요. 무언가를 포장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맑고 슬픈 울림이 담겨 있었어요. 병실에서 이걸 녹음하고 있어요. 그 한 문장만으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이 더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등받이에 몸을 붙였어요. 옆자리에 민지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조용히 떨고 있었죠. 3월 말이에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여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병실 창밖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흩날리는 분홍빛 꽃잎,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잔인했어요. 벚꽃은 늘 봄의 시작을 알리지만 그녀에게는 생의 끝을 알려주는 신호였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번 봄이 제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요. 그녀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두려움이라기보다 이미 받아들인 사람의 체념 같았어요. 하지만 그 체념조차도 따뜻했죠. 마치 마지막까지 세상에 미안해하는 사람처럼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웃기죠. 저는 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미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평온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평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어요. 그 사이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가늘고 불안정한 호흡, 그 소리마저 이제는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흔적처럼 들렸죠. 제가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어요. 부모님께, 제 동생에게, 그리고 카페에 계시던 낯선 분에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제 어깨를 살짝 쳤지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녀가 말한 낯선 분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세상엔 말없이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히는 감정이 목을대를 밀고 올라왔어요. 그녀가 제게 느꼈던 그 미묘한 온기, 그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을 100번은 연습했는데 늘 너무 겁이 났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젊은 날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토록 바보 같았을까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외면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녀가 용기를 내기 전에 단 한 걸음만 제가 먼저 내디뎠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쳤어요. 진실은요, 저 당신께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어요. 마치 먼 길을 돌아와서 드디어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사람처럼요. 진짜 커피요, 평행선처럼 서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마주보고 웃으면서 마시는 커피요. 그녀의 그 마지막 커피라는 단어가 그 어떤 문학적인 비유보다 강하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연결의 상징이었어요. 서로에게 닿을 수 있었던, 하지만 닿지 못한 우리의 시간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듣고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병의 무게와 시간의 벽을 뚫고 나오는 듯한 강한 울림이었죠. 두려움이 당신의 순간을 훔치게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말하세요. 고맙다면 표현하세요. 언젠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스튜디오의 전화선이 터져나갔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동시에 걸려오고 전국의 청취자들이 눈물을 삼키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도요. 저도 누군가에게 말 못한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이제라도 말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잠든 기억을 깨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테이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요. 일이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잡음 사이로 아주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음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이 테이프를 김 여사님께 맡겼어요. 혹시라도 언젠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예전 녹음을 찾는다면 꼭 전해달라고요.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어요. 30년 뒤. 저는 정말로 이 테이프를 듣고 있었죠. 그녀가 예언처럼 남긴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어요. 아마 30년은 걸리겠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거라 믿어요.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그녀는 단지 사랑의 고백을 남긴 게 아니었어요. 그건 오디션 테이프였어요.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기 위한 마지막 방송이자 마지막 도전이었죠. 그녀는 스스로의 죽음을 세상과 연결되는 첫 번째 데뷔 무대로 만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스튜디오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마저 의미 있게 만들었고, 그 의미가 이제 제게 닿았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마치 그 끝 어딘가에서 아직 전해지지 않은 마지막 한마디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잡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히 또 한 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잡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공기마저 묘하게 눌린 것 같았죠. 마치 세상이 잠깐 숨을 멈춘 듯 전파 속에서 뭔가가 오기 직전에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이제 나올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이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일 거라는 거요. 30년을 넘어온 목소리 서진이가 왜 그 오랜 세월을 건너 제게 오려 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정말로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단단했어요. 두려움을 끝까지 걸어가 본 사람의 목소리였죠. 삶의 끝에서 비로소 얻은 평화가 담긴 소리. 그 평화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힘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누군가 제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녹음을 남긴 진짜 이유를요. 그녀의 숨소리가 작게 이어졌어요. 그 짧은 공백마저도 무게가 있었죠. 스튜디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수십 년의 거리가 단숨에 사라진 듯 그녀가 바로 제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놓친 꿈이나 이뤄지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 병원 침대 위에서 제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녀의 말 사이로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기계의 삑삑거림, 누군가 조심스레 걷는 발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봄바람. 그녀는 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세상을 떠나는 대신 세상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미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이제야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어조였어요.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바보 같아 보일까봐. 하지만 진짜 비극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녀의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내리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요. 가슴 속에 쌓인 수십 년의 말들,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 자식에게 미뤄둔 말, 친구에게 남겨진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작은 침묵이 되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진짜 비극은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나는 거예요. 그녀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웃긴 건요.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고 있을 병실 풍경을 떠올렸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창문에는 옅은 빛이 스며들고 그 사이에서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녹음하고 있었겠죠. 결국 남는 건 하나였어요. 연결이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스튜디오를 채웠어요. 그녀가 말한 사랑은 단지 연인이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사랑, 노년의 친구와 나누는 마음, 낯선 사람에게 미소로 건네는 따뜻한 온기. 그녀는 그 모든 형태의 사랑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 곳곳에서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50대의 한 남자가 차를 세우고 라디오를 들으며 울고 있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일만 하며 가족과의 대화를 잃은 사람이었죠. 라디오 속 그녀의 말이 그를 멈추어 세운 거예요. 그는 차 안에서 울며 전화를 걸었어요. 딸이 첫 배례 받았죠. 아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우리 얘기하자. 진짜 얘기. 그 한마디로 20년 묵은 벽이 무너졌어요. 부산의 어느 노부인은 낡은 라디오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딸과 15년 동안 말을 끊고 살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침묵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그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세월의 벽이 무너졌어요. 대구의 한 청년은 노트북 앞에서 유서를 쓰다 멈췄어요. 그는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작별을 고하려 했지만 라디오 속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붙잡았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손끝을 움직였어요. 그는 상담 전화 번호를 눌렀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그녀의 죽음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녀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모든 걸 몰랐어요. 그저 스튜디오 안에서 제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만 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제 삶을 바꿔놓고 있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서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늦었지만 들었어. 이제야 들었어. 그 고백이 제 인생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30년 동안 숨기며 견뎌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사실 나도 그날 너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말하려 했어. 다 준비했었어.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웃을지. 하지만 난 겁이 났어. 내일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내일은 오지 않았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뭔가가 풀리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았어. 비극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다가갈 기회를 스스로 훔쳤다는 거야. 스튜디오는 조용했어요. 제 목소리만이,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던 그 용기의 메시지, 그걸 계속 이어가야겠다고요. 그래서 약속할게. 너에게, 그리고 지금 이걸 듣고 있는 모든 분께 이 목소리가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고. 이 방송은 이제 음악을 트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거야. 테이프가 멈췄어요. 일이 돌아가던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의 여운은 여전히 스튜디오 안을 떠돌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이제 막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서진이는 죽음 너머에서도 살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세상 끝까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밤늦은 시간, 몇몇이 듣던 작은 심야 라디오는 갑자기 세상의 한복판으로 떠밀려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방송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속 문을 여는 열쇠처럼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 여운이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듯 점점 넓게, 그리고 깊게요. 처음엔 저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IT팀의 최 과장이 허겁지겁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준호 씨, 서버가 터졌습니다. 그는 평생 피곤해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런 트래픽은 처음 봅니다. 생방 뉴스보다 많아요. 사람들은 그 방송을 계속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번 이상 반복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청취율 상승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단지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1호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메뉴가 생겼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서진이의 말에서 가져온 문구였죠. 제 후배 PD 민지가 제안했어요. 이 문장만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은 없잖아요. 그 페이지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이야기를 올릴 수 있었어요. 단순히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서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한 걸음 내디딘 경험들.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들 만큼 많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첫날엔 수십 개, 다음 날엔 수백 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수천 개의 글이 모여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고, 전날 방송 후유증으로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였고, 보낸 사람은 박승우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정 무렵 트럭 안에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부엌에 들어가 아이들 아침을 만들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죠.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이유 없이요. 그냥 내가 내 아들이라서 자랑스럽다고요. 아이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휴대폰도 TV도 없이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 그리고 준호 DJ님 제 가족을 되돌려 주셨어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낯선 남자가 서진이의 목소리 하나로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 감정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는 쏟아지듯 밀려왔어요. 부산의 한 여성은 15년 동안 연락하지 못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5시간을 통화했고 울고 웃으며 서로의 오해를 풀었대요. 그리고 곧 손주 셋을 만나러 간다고요. 대구의 한 청년은 죽음을 결심했다가 라디오를 듣고 멈췄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그는 짧게 썼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렇게 전국 곳곳에서 서진이의 말이 사람들의 삶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테이프가 어떻게 제게 왔는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서진이는 마지막 녹음을 카페 주인 김 여사님에게 맡겼다고 했죠. 그 카페는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년이 지난 지금 제 책상 위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지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서류와 주소록 관공서 기록을 뒤졌어요. 낡은 문서, 손때 묻은 필체, 가끔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 속에서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았죠. 성북구의 조용한 골목, 오래된 꽃집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 이름은 김예진. 민지가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 카페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녀는 바로 그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30년 전 그 카페에서 매일 커피를 내리며 서진이와 제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던 분이요. 우리는 일요일 아침 그녀의 꽃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꽃집은 오래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햇살이 스며드는 유리창 너머로 마른 국화와 장미가 빛나고 있었죠. 김 여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어요. 그 아이가 늘 말했어요. 당신은 시인의 눈을 가졌다고. 그 한마디에 묘한 울림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3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인의 눈을 가진 분께 그 순간 세상이 기울었어요. 제 귀에는 혈류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저를 위해 따로 남긴 메시지 이유도 맥락도 모른 채 저는 그 테이프를 손에 쥐었죠. 그 아이가 2가지를 당부했어요.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만 전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여전히 목소리로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만 전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 거라는 거요. 꽃집을 나설 때 바람이 불었어요. 포장되지 않은 국화잎이 흩날렸죠. 그날 저는 몇 시간 동안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마음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인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봐야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어요. 테이프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마주 앉았죠. 그건 단지 녹음된 소리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부를지도 모르는 과거의 숨결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손끝으로 테이프의 표면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조심스레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흘렀고 그 안에서 익숙한 숨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준호 씨, 이건 세상에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라 30년 전에 서진이가 지금의 제게 보내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거요. 그녀가 이 테이프 속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야기가 제 인생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목요일 밤 서진이의 목소리가 과거에서 돌아온 후 3달이 지났어요. 그 몇 달 동안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시 배열되고 있었어요. 화려한 퍼레이드나 기념비 같은 극적인 변화는 없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방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부엌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로, 수년간 침묵 속에 갇혀있던 전화 한 통으로, 시간이 기회를 훔쳐가기 전에 마침내 말해진 진실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바뀌고 있었죠. 1월 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스튜디오 B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장이라고 부르던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내내 홍보가 조금씩 흘러나갔고 청취자들은 신비롭지만 강렬하게 다가오는 예고를 듣고 있었어요. 전화선은 이미 1시간 전부터 불이 들어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무엇이 일어날지, 프로그램이 끝나는 건지,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있었죠. 저는 괜찮음을 넘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하게 서 있었어요. 스튜디오는 그날 밤 평소와 달랐어요. 민지가 벚꽃을 가져왔어요. 불가능하게 이른 꽃이었지만, 온실에서 강제로 피운 꽃이었지만 여전히 그 색과 향이 섬세하게 살아 있었어요. 꽃병은 마이크 옆에 놓였고 연약한 꽃잎들이 스튜디오 불빛을 받으며 조용히 떨고 있었죠. 민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했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에 서진이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그 의미가 방송을 통해 전해져야 한다는 거요. 밤 11시 정각 저는 마이크를 켰어요. 빨간색 ON AIR 불빛이 천천히 빛나고 있었고 저는 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3달 전이었어요. 제가 말문을 열었죠. 과거의 목소리가 시간을 뚫고 돌아와 우리에게 용기와 연결, 후회 없이 사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서진 씨의 메시지를 들으셨을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 메시지가 삶을 바꿨다고 편지를 보내주셨고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한서진 씨 이야기의 나머지와 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손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어요. 개인 테이프를 준비하며 전부를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일부 발췌만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녀가 30년의 침묵을 넘어 제게 남긴 메시지의 본질을 담은 부분들을 고른 것이었어요. 잡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서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공개 녹음과는 달랐죠. 훨씬 취약했고 훨씬 가까웠어요. 마치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 제 귀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글 쓰는 걸 보고 있어요. 테이프 속 그녀가 말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지 궁금해요. 외로움에 관한 건가요? 그리움에 관한 건가요? 분명 아름다울 거라고 상상해요. 비록 제가 절대 읽지는 못하겠지만요. 당신은 시인의 영혼을 가지셨을 거라고 상상해요. 그 조심스러운 관심, 인내심 있는 관찰. 가끔 제 얘기를 쓰고 계신 건 아닐까 궁금해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발췌 부분을 30초 정도 재생한 뒤 볼륨을 낮췄어요. 제 목소리는 감정을 담아 두껍게 했지만 여전히 통제되어 있었죠. 석 달 동안의 준비가 제게 갑옷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가 청취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중 누구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조차도요. 서진 씨는 제가 그녀를 본 것만큼 명확하게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보고 있었고, 희망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잠긴 채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게 이 녹음을 남겨 말했죠. 제 존재가 중요했다고요. 단순히 서로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침묵 속에서조차 의미가 있었다고요. 이어서 다른 부분을 재생했어요. 그녀가 상상한 우리의 대화, 나눌 책과 꿈,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고 작은 마을을 보여주며 방송을 향한 열망 뒤의 이야기들을 그린 장면이었어요. 그녀는 머릿속으로 온전한 미래를 계획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반드시 로맨틱한 환상만은 아니었죠. 우정, 연결, 이해와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실현하지 못했어요. 용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스튜디오 전화선이 모두 켜졌고 민지가 유리 너머로 손짓하며 수천 명이라고 말했어요. 웹사이트는 또 다운되었고 소셜미디어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폭발하고 있었지만 저는 지금 그 모든 외부 소음에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이걸 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이크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서진 씨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제 이야기가 침묵 속에서 끝나지 않게 수천 개 다른 이야기들의 시작이 되게 하세요. 더 용감하고 더 진실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하세요. 잠시 멈추고 의자에서 몸을 바로 세웠어요. 다음에 올 것의 무게를 느끼면서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방송국 회의, 법률 검토, 회계 검토와 서류 작업, 모든 계획은 이 순간을 위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언했죠. 다음 달부터 한서진 재단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장학금과 보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어요. 우리는 방송인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특히 작은 마을 출신으로 큰 꿈을 가진 이들을 지원할 겁니다. 서진 씨 같은 이들을 위해요. 자원과 인맥이 부족해도 열정과 목소리를 가진 이들을 위해 중요한 음성 녹음을 보관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에 가족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와 군인의 편지,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요. 어떤 목소리도 시간 속에 잃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전화선과 소셜 채널은 폭발적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재단 웹사이트는 오늘 밤 자정에 공개됩니다.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음성 녹음을 제출하고 싶으시면 모든 정보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세요. 이건 저에 관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서진 씨만을 위한 것도 더 이상 아니에요. 30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웹사이트 발표 후 첫 1시간 만에 기부금이 쏟아졌고 장학금을 지원할 정도로 모였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했고 방송인들이 비슷한 계획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보존하고 나누는 네트워크가
예상보다 훨씬 넓게 퍼졌어요. 그러나 저는 발표를 끝내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죠. 서진 씨의 테이프를 보관한 카페 주인 김 여사님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서진 씨는 방송만을 위해 테이프를 만들지 않았대요. 부모님, 남동생, 반 친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요. 저는 상자 속 테이프들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놓인 작은 사랑의 타임캡슐이었죠. 감사와 사과, 부끄러워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들이요. 이제 그녀의 가족과 함께 그 녹음들을 나누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을 들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세월을 건너서라도요. 그 발표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어요. 서진이의 남동생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고, 민지는 그의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누나 목소리를 잊었었어요. 30년이 지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화는 바깥으로 퍼져 나갔어요. 개인의 마음 속, 사적인 순간, 내려진 결정과 행동 속에서 일어났죠. 방송 1년 후, 대학로 모퉁이에 서서 옛 카페 자리를 바라봤어요. 현대적 커피숍이 되었지만, 젊은 여성 주인이 설치한 작은 청동 명판이 있었어요. 한서진 1975에 1995를 기억하며, 목소리는 절대 진짜로 죽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만지는 모든 삶을 통해 메아리 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저는 봄날 아침 그 명판 앞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것을 보며 완전함과 치유를 느꼈어요. 과거가 손을 내밀고, 현재가 손을 잡고, 불가능하게도 치유가 죽음을 넘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어요. 제 프로그램은 계속되었지만, 형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방송은 같은 메시지로 끝났어요. 오늘 밤 듣고 계신 모든 분께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이나 용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도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통계는 놀라웠어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40% 증가했고, 결혼 상담사들은 초기 갈등에서 치료를 찾는 변화, 삶의 만족도 증가, 손주들을 위해 녹음하는 어르신들의 참여까지 모든 변화가 이어졌어요. 한 목소리가 우연히 보존되어 운명처럼 전달되어 한국 전역의 감정 표현 문화를 바꿔 놓았어요. 매년 봄 그녀의 기일에 저는 묘를 찾아 벚꽃과 함께 앉아요. 그녀가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재단과 장학금, 메시지들을 전하며 남은 생을 그녀가 준 선물에 합당하게 보내겠다고 다짐해요. 스튜디오 서랍 속 원본 테이프들은 저만 볼 수 있게 잠겨 있고, 그 옆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진아, 이제 이해했어. 넌 날 괴롭힌 게 아니었어. 날 자유롭게 해줬어. 고마워. 사랑의 행복한 결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줘서. 내 목소리는 어떤 송신탑보다 멀리 닿았어. 편히 쉬어. 난 여전히 듣고 있어. 그리고 저는 여전히 듣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가르쳐준 것, 주의를 기울이고, 진실을 말하며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요. 어떤 밤에는 스튜디오가 특히 조용할 때 잡음 속에서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상상일 수도, 희망일 수도, 완전히 다른 뭔가일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 어딘가에서 그녀가 여전히 듣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수많은 삶을 통해 메아리치며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누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누구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나요? 시간은 다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에요. 침묵 속에서 끝내지 마세요. 두려움이 중요한 말을 훔쳐가지 않도록 하세요. 진실을 말하고 연결하세요. 사랑을 소리내어 표현하고 아직 사랑할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했다는 사실, 손을 내밀고 취약함을 선택했다는 사실, 듣고 들리기를 선택했다는 사실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요.